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 내부 전산망에도 침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전 중앙부처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과 해운 제재 등이 가해집니다. 육해 공군사관학교가 일제히 내년도 입시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고교학교장 추천과 군적성 우수자 등 수시 선발이 대폭 늘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가사이버안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사이버 테러 공격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전 중앙부처 간 사이버 테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열린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 음성 통화 내역을 절취했고 공격 대상 스마트폰 중 20%는 스마트폰에 담겨 있던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정원은 우리 국민 2천여 명 이상이 이용하는 보안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북한 해킹 조직이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즉시 업체와 협조해 보안 조치를 했으며 점검 결과 업체 서버 외에 일반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용 보안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의 전자인증서도 해킹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2개 지방의 철도 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유포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지만 국정원이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고 메일 계정을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세계 120여 개 국가에 만여 대의 좀비 PC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좀비 PC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 사이버 공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보안업체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백신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전 중앙부처 간 사이버 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사이버안보태세 강화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전력과 교통, 통신, 금융, 국방 등 분야별 사이버 테러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가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과 해운, 수출입 통제와 북한 영리시설 이용 자제 등 크게 4개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밝혔는데요. 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을 변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선도하는 조치입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먼저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책임이 있는 개인 40명과 30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이들과 우리 국민 간의 외환 거래와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의 자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동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 제재가 취해집니다.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과 러시아 간의 물류 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더불어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소유인 편의 취적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오이사 조치로 남북 간 물품 반출입이 금지돼 북한과 관련한 수출입 통제도 대폭 강화되고 있지만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위장 반입되는 경우까지 철저히 단속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리 국민, 재외 동포의 해외 북한 식당 등 북한 관련 영리시설 이용 자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2275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독자 제재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연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선제적 핵 타격전을 거론하며 비난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국방위원회가 선제적 핵 타격전을 거론한 것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다며 도발적 수사와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위협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면 동맹의 방위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위협 발언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내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크 토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외신기자클럽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목표는 북한 정권 엘리트들이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는 매우 강력한 제재이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행이라며 이란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든 것도 단순히 서류상의 제재가 아니라 그것이 이행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한미 간 협의는 잠재적 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젊은 독재자가 더 책임 있는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그 같은 협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노 수석부 대변인은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는 북한의 행동의 대응 차원이며 초점은 북한의 위협에 맞춰져 있다며 이는 철통과 같은 한반도 방위 공약의 증표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를 방문해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키리졸브 연습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황 차관은 8일 키 리졸브 연합 연습 중 군 네트워크 작전을 수행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황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부대 현황과 훈련 상황을 보고받고 이동용 마이크로웨이브 차량과 차량용 위성 장비, 상호 운용성 시험 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군사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 획득으로부터 실시간 지휘 결심과 타격에 이르는 지휘 결심 체계를 지원해 완벽한 정구작전 지휘 통신을 보장하는 부대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내년도 입시 전형 모집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장 추천과 군 적성 우수자 등 수시 선발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내년도 입학 정원은 여자 30명 포함 310명입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 10%와 군 적성 우수자 20%, 일반 선발 20% 등 우선 선발이 50%로 확대됐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사 성적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성적에 따라 최고 3점까지 가산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선발에 지원할 수험생은 미리 성적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 검사 기준 중 여자 신장 기준이 159cm에서 155c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1차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은 1차 시험 응시 전에 추천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여자 17명 포함 170명을 선발합니다. 고교 학교장 추천인 특별 전형으로 30%, 일반 전형으로 70%를 선발하며 일반 전형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수시 선발로 정원의 40%를 선발할 예정이어서 전체 모집 정원의 70%를 수능 시험 이전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특별 전형은 고교별 2명 이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시험과 서류 평가, 2차 시험 성적만을 종합해 선발하며 특별 전형으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은 일반 전형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공군사관학교의 내년도 입학 정원은 185명으로
이 중 10% 내외에서 여학생을 선발합니다. 정시 선발을 폐지하고 전원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며 시력 교정수를 통해 저시력자도 조종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분야 구분을 없애고 전원 조종 분야로 선발합니다. 수능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대신 1차 시험 가산 점수를 20점에서 30점으로 늘리고 면접 점수를 기존 70점에서 80점으로 늘렸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자세한 모집 요강은 각 사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과거 비무장지대 내에서 아군에게 불법적인 총격 도발을 한 적의 GP를 포병 화력으로 완벽히 제압했던 작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3.7 완전작전인데요. 육군 3사단에서 43년 전에 그 작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부전선 최전방 철원. 적이 도발하면 철저히 응징한다는 정신을 대내외에 과시한 1973년의 사건이 재현됐습니다. 육군 3사단이 3.7 완전작전의 전통을 계승하고 대비태세를 고취하기 위해 개최한 기념행사. 43년 전 오늘 우리 선배 전우들은 DMZ 내에서 불법 총격 도발한 적 GP를 일발 필중의 정확한 포병 사격으로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것을 적에게 분명히 인식시켰고 1973년 3월 7일 3사단 18연대 중대장 등 5명은 북한군에 의해 훼손된 MDL 편말을 보수하던 중 적 GP의 총격으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군에게 불법적 총격을 가한 적을 응징하라는 박정인 전 사단장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71 포병대대는 적 GP를 향해 즉각적인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작전 후 귀순한 북한군 유대윤 소위는 GP의 포탄이 정확히 떨어져 북한군 29명 전원이 사망했고 이로 인해 북한군에서는 백골사단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정인 전 사단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사단 내 모든 트럭에 전조등을 켠 채 남방 한계선까지 돌진하게 해 북한군에 겁을 줬고 이에 김일성은 정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3.7 완전작전의 중심 고 박정인 장군은 지난 2월 4일 향년 88세로 별세했지만 그의 정신은 3사단 장병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선배 전우들의 필사즉생 권력지정의 백골원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적이 또다시 도발하더라도 선배 전우들이 했던 것과 같이 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즉각사격 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부대를 찾은 장병 가족들과 지역민들에게도 작전을 완수한 용사들의 호국 정신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3월 8일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군에서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는 여군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은 모성 보호를 위한 육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여군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심예슬아사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여군의 수는 총 9,702명. 국방부는 여군의 수가 올해 안으로 약 10,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육군에만 장군 2명을 포함한 6,600여 명의 여군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군종, 포병, 방공병과가 마지막 문호를 개방하면서 여군은 육군의 모든 병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중 72사단 노경희 대령은 여군 최초로 보병사단의 연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군에서 보기 드문 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로 치밀하면서도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핵심 전력인 항공병과에도 여군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이 항공여단의 장시정 소령은 중대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UH-60을 조종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장 소령은 지난해 미국 뉴욕 주립대에서 항공우주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슈퍼우먼입니다. 전투병과뿐만 아니라 법무, 재정, 인사행정 등 섬세함이 요구되는 병과에서 여군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여성 군 법무관들은 최근 특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수전사령부 강유미 중령은 대테러 내용 관련 법률 전문가이고 육군본부 이지훈 소령은 중국군 관련 법률을 꾸준히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여군이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 세력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 육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여군의 일, 가정, 양립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성 보호를 위해
전방 지역 군 병원 6개소에 산부인과를 설치했고 임신한 여군은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 지역에 배치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가사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남군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 지원 차원에서 육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부 군인과 여군 자녀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수도 현재 53개소에서 올해 74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 출산 장려를 위해 부부가 모두 군인일 경우 두 사람이 인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미래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공위성의 쓰임새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의 경우도 인공위성을 중심으로 C4I 통신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데요. 인공위성과 높은 주파수에서 원활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송수신기를 개발한 국내 중소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XMW를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XMW에서 개발한 인공위성용 송수신기입니다. 특징은 30GHz의 높은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인공위성과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2GHz보다 1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대용량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지만 그때 저희들 나름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또 이제 그 결과 현재는 선진 업체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현재로서도 이제 글로벌 리딩 그룹의 하나로 그렇게 아마 볼 수 있을 걸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역의 주파수 신호를 주고받는 송수신기를 개발한 업체는 국내에선 XMW가 유일.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일본 등 5손가락을 꼽을 정도입니다. 하이 테크놀로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장비의 특성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중동 등 전 세계 10여 곳에 수출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는 과거 한 3년 동안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세계 각지에서 저희들 제품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이제 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된 검증된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테슬라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회사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위성 분야. 전 세계가 위성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C4I 체계로 변모하면서 최근 5년 동안 위성을 기반으로 한 군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상태. 쓰임새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타격을 받거나 그러면 바로 무용지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좀 생존성이 좋은 게 뭘까? 하여튼 결국은 이제 위성만 살아 있고 그래서 이제 군 통신망의 좀 그 가장 그 기초를 위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고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인 것 같아요. 5년 뒤, 10년 뒤 미래 산업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식회사 XMW. 작은 송수신기로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묶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본부가 15일까지 능력개발 국비 위탁생을 선발합니다. 장기 복무 중인 대령이하 간부나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 부대 인사 담당 실무자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홍익대학 군단 예비역 교관을 선발합니다. 전투병과 소령급 현역과 예비역 장교가 대상이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육군 취업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 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 잠수함사령부가 함정병과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승조원을 선발합니다. 장교는 3월 31일까지, 부사관은 4월 15일까지 모집하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군 포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수함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 4월 1일까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한 국방 분석을 주제로 논문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논문은 5월 3일 개최되는 한미국방분석 세미나에 활용되며 소정의 원고료도 제공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나 총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보안업체 전산망에 침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도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